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와 저희 캠프에서 열렸던 부정선거 대응팀 멤버들이 열띤 그 토론을 마치고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같이 토론에 참여했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권오용 변호사님, 우리 구독자들에게 인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늦은 밤에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위명순 공선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황교안 TV에서 이런 현장 토론회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은 아니네요. 그래서 아주 뜸하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는 역시 꼭 필요한데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도 제가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21세기에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분들이 정말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전혀 믿기지 않았는데 제가 직접 또 확인했고, 제가 직접 증거를 보았고, 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뭘 하시는지 내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본인이 뭘 하는 사람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는 권오용 변호사이고요. 제가 1988년도부터 지금까지 법조 경력이 34년이고요. 그 중에 한 7년 정도는 검사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는 지난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우리 인천 연수을에서 출마하셨던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선거무효소송을 제가 변호사로서 법률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증거도 확인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투표지를 직접 보고 그 투표지가 실제 투표지하고 바뀐 그런 사실도 확인했고요. 그 후에 이제 우리 황교안 대표님 도와서 부방대 활동하면서 전국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또 엄청난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이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정말 할 일 많은데 우리 공성감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본인 소개도 간단히 하시고. 예. 저는 공성감 TV와 투표 TV 더 있습니다. 아무튼 채널은 공성감 TV가 요번에 폭파가 돼가지고 새로 또 개정을 했는데도 또 삭제하고 없는데도 차단하고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화가 나서 또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권오용 변호사님께서는 또 이제 저의 변호를 또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4월 27일 날 2시 20분에 또 재판도 있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고발이 됐다, 어떻게 됐다 하면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하는데, 저는 한번 물면 또 안 놓습니다. 자화가든 득심에 넘기든 알아서. 21세기의 부정선거라니,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21세기 부정선거라니 진짜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제 눈으로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고, 그 일이 지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계속 끝까지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선관위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 선관위가 중립을 못 지키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 11만 표를
저기 인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투표인 수의 70%라고 하는데 그것을 뭐 검수를 한다고 갖고 나갔는데 갖고 나갔다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뭐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희 국민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거 나갔다 들어왔으면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절대 안 나갔다는 거예요. 막 뭐 고발이 돼가지고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이 오고 난리를 쳤거든요. 이봉규 저기 TV에도 나가고 상식적으로는 네, 있을 네. 수 없는 일이 네, 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21세기에도 부정선거냐 이렇게 이제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분 말씀에 그냥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없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이거를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막대 모양 막대 모양 바코드를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QR코드를 쓰면서 제가 선관위를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봤어요. 바코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근데 그 막대 모양 바코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는 선관위가 있고 그런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QR코드를 쓰면서 이것을 자기네가 하는 게 임의적으로 쓰는 게 맞다고 많은 그 책들을 갖고 와서 저를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법에는 굉장히 간단 명료하거든요. 막대 모양 바코드를 써라. 그럼 쓰면 돼요. 근데 선관위들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계속 호심탐탐 부정선거를 하려고 문을 열어놓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화가 납니다. 예. 막대 모양을 쓰라 그랬더니 예. 이 사각형도 막대 모양인가요? 그래서 점점점 해가지고 막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네. 그런 거를 볼 때 네.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네. 우리 권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걸 부정선거라고 하시는지? 예, 저도 이제 관심 없을 때는 몰랐었는데 그 4.15 총선 후에 그 특히 사전 투표 결과가 또 당일 투표하고 너무 격차가 너무 큰데 그것도 격차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오차범위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엄청난 차이로 그것도 전부 그 당시에 여당인 민주당은 뭐 굉장히 많은 격차로 사전투표에서 많이 얻고 또 그 반대당 그 통합당은 전부 다 또 사전투표에서는 너무 적고 이런 결과는 말하자면 그 어느 정도 통계학의 상식이 있는 사람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와서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나중에 소송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투표지를 확인했을 때 그 투표지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투표하고 개표장에서 있던 그 투표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 만들어진 투표지가 전체가 다 투입이 됐고 그걸 보니까 이 결과 전체 결과가 완전 조작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 뭐 저도 뭐 두 분 말씀 아주 공감하고요. 제가 이제 재검표가 시작되면서 재검표 현장에 갔더니 재검표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제 유권자가 투표를 했다가 네. 그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으니까 소송 제기되고 이러니까 이제 이걸 일단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투표함을 봉인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준비가 됐다 싶으면은 이건 대법원이 하는 재판이죠. 네. 대법원이 이제 재검표부터 먼저 해서 점검을 이제 해나가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재검표인데 유권자가 집어넣지 않은 투표용지가 재검표할 때 나왔어요. 투표할 때 유권자가 집어넣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런 투표용지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럼 이거는 누군가 바꿔치기 하거나 집어넣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한두 지역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전면적으로 재검표하는 곳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면 모든 게 다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로는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부정선거 시도를 극복하고 우리가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뭐 이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 현장 경험이 아주 많으신 우리 공성감님께서 먼저 말씀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장관이라도 그 사전투표, 개표 창간 다 참석을 하셔서 내 눈으로 지키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나도 유권자의 한 사람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야만 이거를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의 잘못된 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들 고소 고발을 해 주셔야만 바꿀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어떻게 우리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예, 이 뭐 축구 경기나 뭐 농구 경기나 심판이 공정해야 모든 경기 결과를 공정하고 또 거기 뭐 관중이든 선수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아마 뭐 4.15 총선 그리고 3부 대선을 거쳐서 그 선거관리위원회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건 이제 다 드러난 사실이라서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서 좀 중요한 책임자들은 교체가 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규정은 이 선거를 공명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진 규정들인데 이제 그걸 거의 다 그냥 안 지키고 무효화하고 또 불투명하고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뭔가 이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매우 정보가 적고 그런 공개된 것도 지키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1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모든 규정에 철저한 준수를 요구를 하고 또 그걸 하지 않을 때는 이제 좀 거기에 책임자들을 좀 정말 징계하거나 처벌하거나 하고 또 지난 3구 대선 이런 것들은 좀 감사 뭐 얼마 안 남았지만 감사라도 좀 해가지고 뭔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좀 시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좀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공성감님도 의견이 계신가요? 아니요. 이제 그건 법률의 영역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법률 개정 의견에 대해서 몇 차례 이제 얘기를 했었죠. 뭐 예를 들면 첫째는 사전 투표를 하지 말고 본 투표, 당일 투표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사전 투표한 뒤에 4일 또는 5일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별별 부정 선거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째로는 이게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개표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는 말 그대로 전자적 조작에 의해서 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정말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그 위험성이 안전성이 확인된 뒤에 그때라면 몰라도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뭐 대학원 이제 다니던 이런 정도의 학력이면 얼마든지 컴퓨터 조작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표를 이 도적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는 이겼는데 개표해 주셔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표는 전자 개표가 아니라 수개표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법에도 수개표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우리 법정형이 너무 약합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법정형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뭐 거대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뭐 사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지금 사형은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뭐 그걸 대신해서 종신형 제도를 만들어서 종신형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개정안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거 문화, 우리 선거 문화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 변호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이제 선거할 때 제 한 표만 그냥 잘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출마하는 분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제 이번에 부정선거 이걸 확인하고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의견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이제 정치인들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입을 다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아주 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 공성감님 의견 어떻습니까? 네, 4.19 때 그때도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어저씨 일어났는데요. 그때처럼 국민들이 다시 자기 유권자의 표가 하나가 투표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국민들이 좀 나서서 정말 열심히 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한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왔던 그런 부강한 나라, 정직하고 잘 사는 나라.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했지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거짓되고 가난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거꾸로 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당 안에서의 분위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는 주변에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긴 날 하루로 즐기는 것은 충분하다. 앞으로 이제 며칠 뒤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산시장 비워도 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정말 공의로운 정의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저녁 늦게까지 오늘 참 무슨 회의를 하신 겁니까? 오늘 이제 부방대 그 전략 실무 회의인데요.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우리 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선거 방지 대책도 상의하는 이런 회의를 아주 심도 있게 했습니다. 예.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그런 고민을 하면서 부정선거 대응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부방대에서 하는데, 우리 두 분께서도 저희를 열심히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두 분 다 유튜브 운영하시지 않았어요? 네, 저는 합니다. 공성감 TV, 저는 아직 못 해봤어요. 투표 TV. 그러면 뭡니까? 네. 잠깐 유튜브 좀 소개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공성감 TV 많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러면 거기에는 많은 증거들이 정말 많이 잡혀 있고 또 4.15 때 부정선거 뭐 뜯겨지는 표, 잘못된 표 막 그런 게 많이 촬영이 돼서 지금 대법원에 권오영 변호사님, 박주현 변호사님 그 우파 변호사님들께서 이 부정선거의 자료로 지금 싸우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겟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성감 TV 다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 TV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지켜내서 우리가 꿈꾸던 자유민주 국가, 자유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같이 힘써 가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